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데일리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하태민 한가득 경제TV 들어오시면 대만 정시가 어떻고 등등 해서 지금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를 늘 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텔레그램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 FOMC 회의 결과 보고 미국 증시 반응 보고 데일리를 쓴다고 제가 지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데요. 우선 그 앞서서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선 수요일날 외국인들이 정말 의외였어요. 왜냐면 화요일날 아주 큰 폭 7천억 이상 순매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상당히 알맹이가 있다 제가 분석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은 또 얼마나 팔까 했더니 웬걸 그냥 저부터 유가증권 시장은 순매수 장 마감까지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순매도 하다가 한 1시 10분부터 순매도를 쭉 줄이면서 전약 후강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흐름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보면 외국인 내용을 보면 내용도 상당히 알맹이 있었던 게, 수요일은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고 상당히 치고받은 속에서 순매수가 3,900억. 다만 그 속에 LIG 넥스원이 좀 블록들이 돌아가지고 요거 한 2천억 빼더라도 충분히 알맹이 있다. 외견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수요일, 화요일 날 7천억 순매도 할 때 삼성, SDI, 현대차, 미반도체, 유한양이 이런 이 업종의 간판 주제들을 팔아서 걱정이다 했는데, 수요일 순매수 상위 종목 보면 이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어느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매매했다면 당신 돌았어? 당신 당신이 이러고도 펀드 매니저야?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하룻밤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참 결국은 화요일과 수요일 외국인 매매는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아마 펀드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심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외국인 동향은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코스닥 시장은 전약 후강은 항상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인데, 외국인 동향과 정확히 일치하죠. 외국인 동향이 1시 10분부터 순매도 급속히 줄어드니까 코스닥 지수도 급속히 낙폭을 줄이더니 결국 플러스로 끝났어요. 외국인도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던 장중에 코스닥 시장의 장중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역전에서 상승 종목이 900개 이상 마감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다만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이 모두 순매도 한 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10억 이상 매매 종목, 순매매 종목이 급속히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10억 이상 순매매 종목이 늘어야 좀 종목 장세가 활발한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FOMC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 인하 결정되고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 되면서 쭉 밀려버렸어요. 역시 FOMC는 회의는 시장에 결국은 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는 것은 시장의 전망이 96%였어요. 확률이. 이것 가지고 놀라지는 않았는데, 내년 전망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내년에는 중간값을 3.9%로 제시했습니다. 원래 9월 FOMC에서는 3.4%였는데
0.5%가 올랐네. 그러면 원래 9월만 하더라도 내년에 0.25%씩 4번 하락, 4번 인하할 걸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3.9%는 2회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쭉 밀린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일시적 반응으로 단기 반응으로 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변수는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하면 이게 물가 상승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좀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장은 나스닥 지수가 3.6%나 하락하고, 대신에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는 4.5%를 돌파하고, 그래서 채권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자, 조금 시장 흐름은 좀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큰 음봉이 떨어졌는데, 통상 이렇게 상승하다가 큰 음봉이 하나씩 떨어지면 항상 일단 현금화 하고 보는 게 항상 맞더라. 항상 맞더라라기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오늘 던졌을 거예요. 던지고 재정비했을 거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미 음봉이 떨어졌고, 채권 금리는 이 상승, 이 수준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주식시장 충분히 압박할. 그래 당분간 미국 시장이 상당히 쉽지 않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물론 이제 달러 강세니까 오늘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압박이 되겠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오늘 목요일 날 오전 11시경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좀 변수가 있어요. 오후 1시쯤 나올 수도 있고, 통상 11시에서 1시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지난 7월에 한번 우리가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볼까요? 7월 말일날 연날이군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8월 초에 소위 엔캐리 트레이더의 청산이 대규모 벌어지면서 8월 초에 전 세계 블랙 먼데이급 폭락이 왔었죠. 물론 이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그 시기의 문제인데요. 내년 1월쯤 올리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난 8월 초 같은 이런 난리는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만약에 올려버리면 한번 단기적으로 또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동결한다면 시장이 또 무난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일본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금리 결정을 보고 대응한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는 게 좋겠고, 다만 잊지 말고 우리 증시의 수급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라는 지금 뒷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정말 연기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순 매도를 하지 않는 한 수급은 견고하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우리 시장이 큰 폭 하락 출발하겠는데,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더라도 이거는 저점 공략이 기회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 판단이 되고요. 아침에 우리 시장이 큰 폭 하락한다 해서 놀래서 매도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제일 장중에 중요한 건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보고 또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한다. 그때 맞춰서는 제가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소통할 거니까요. 텔레그램 하태민경제TV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금요일 정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